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기 연예인들이 몇 사람 자기는 공황장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황장애가 상당히 인기 있는 이런 병으로 되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요, 이게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아주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겁을 하고 놀랄 정도로. 첫째는 이게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드라마틱,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갑자기 막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헐떡거리고 막 정말 창백해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런 죽음의 공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이 심한 형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우리는 불안이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안은 불안장애고 공황장애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은 학술적으로 옳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가 한번 오면은 정말 주위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됩니다. 환자뿐만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저도 경험했던 것이 보스턴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갑자기 공황장애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고소공포증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소공포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빌딩에도 높은 데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높은 데 못 살아요. 제일 아래층에 살아야 되는. 이런 고소공포증 환자인데, 이게요, 얼마나 사람이 급해졌냐면은 비행기가 뉴욕에서 불시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심각한,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치기듯이 다가오는 게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응급실에 가면 당장 숨을 못 쉬니까 응급실 직원들이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갖다 댑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응급실 직원들의 수칙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공황장애가 의심되는 환자한테는 절대로 과호흡 환자한테는 산소를 주지 마라.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급할 때는요, 당장은 이 종이백에다가, 큰 종이백에다가 호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내뱉는 이 호기 속에는 탄산가스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과호흡이니까 하니까 막 산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산소가 많으면은 이게 우리 피에 혈액 성분이 바뀝니다. 이러면 손이 자리자리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굉장한 공포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공황장애로 오는 환자들, 과호흡으로 오는 환자들에게는 절대로 산소 마스크를 갖다 대면 안 된다. 이게 응급실 근무자들의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수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환자들이에요. 사실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공황장애는요, 병원에 안 와도 한 10분, 15분 후면 끝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오면은 막 응급실이 완전히 막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막 당장 죽을 환자가 생겼으니까. 당장 죽으니까. 그러나 한 10분, 15분 되면 뭐 언제 그랬냐 듯이 정말 마른 하늘이 다시 파랗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됩니다. 뭐 이런 환자들 만나면 아하, 이게 공황장애구나. 쉽게 진단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요, 이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도 무대에 딱 서면 이게 그만 막 겁이 나가지고 정말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몇 분 혼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딱하죠. 혹은 또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폐쇄 공포증이 옵니다. 만약에 확 막혀가지고 이 죽질 않을까. 그렇게 너무 좁은 방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폐쇄 공포증이 또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정말 막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이게 가끔 보면요, 우리가 MRI를 찍으려 그러면 이 터널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들이 주사를 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MRI를 찍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들어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높은 데 못 올라갑니다. 아까 비행기 이야기를 했지만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혹은 또 아주 붐비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백화점 같은 데를 못 들어갑니다. 왜? 그때 만약에 자기가 공황장애 오면은 이것도 뭐 어디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죽지 않겠느냐. 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합니다. 가령 버스나 기차. 내가 답답하다고 마음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몰고 갈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면은 설 수도 있고 또 답답하면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이 공황장애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당장 응급실에 전화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환자는 엄청난 공포심에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환자 중에 한 분은 뉴욕 계시는 분인데 교포서예요. 이 양반이 한국에 올 때는 반드시 내가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해요. 박사님, 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안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가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급할 때 언제든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정신과에서는 포빅 컴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황에 대한 동반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인고 부부처럼 친하게 됩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왜? 마누라가 그래서 제일 믿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누라가 이제 조치를 해주겠지. 그러면 한결 안심이 되는 겁니다.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소위 인지행동치료라 그럽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바꾸고 또 행동을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터널을 제일 겁을 내는 사람인데 터널로 들어가요. 근데 되게 짧은 터널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연습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함께 이걸 우리가 폭포요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폭포처럼. 그러니까 그 무서워하는 그런 엄청난 자극을 폭포처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번 의사와 같이 가니까 안심이 됐죠?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와서 안 죽었어. 아하, 이 터널도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환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행동요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듣는 약이 있습니다. 약은요, 아예 그런 공황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그런 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일어날 만한 건 직전이라든가 혹은 바로 직후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상용으로 대개 이런 사람들은 지갑에 거의 넣어 다닙니다. 그렇게 저 가령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라든가 혹은 또 뭐 터널 들어가기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미리 먹는 겁니다. 그런 약물요법도 요즘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이제 가끔 보면은 무대에 못 올라가는 인기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내가 언제 연주인데 큰일 났습니다. 뭐 벌써 며칠 전부터 겁이 나고 정말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약을 쓰게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심리요법인데 이것은요, 저는 환자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첫째, 이 공황장애가 와서 죽은 사람이 없다. 이걸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질식할 것 같이 혼이 났지만 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 때문에 절대로 죽은 사람이 없고 죽지 않는다. 이걸 첫째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이 공황장애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길어야 그저 10분, 한 15분이다. 약을 안 먹어도 그때 되면 끝납니다. 이 공황장애가 오기 전에는 과호흡 상태가 옵니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폐에는 우리 몸에 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면은 과호흡을 하게 되죠.
그러면 공황장애가 더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과호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 어떻게 하느냐? 저 밖에 뜰에 나가서 조용히 심호흡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뜰을 걷습니다. 이 걸으면은 이 공황이 슬 언제 그러냐듯이 절로 물러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응급실 부르지 말고 응급실 안 와도 됩니다. 왜 응급실 오는 사이에 다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요 응급실에 가면은 정말 훈련이 미처 안 된 직원들은 이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아니니까 이 숨을 못 쉬는 환자가 막 헐떡거리고 들어오니까 질식 상태 같으니까 마스크를 갖다 대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응급실에 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뜰을 산책해라. 이렇게 저는 심리 작전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거는 10분, 15분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당황하지 말아라. 응급실에 가지 마라. 이렇게 저는 꼭 주문을 하는데 이 공황장애 환자들은 정말 당할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일단 치료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오래 가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안심하셔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